오늘 시장은 본토와 홍콩이 표면적으로는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 보였지만 그 기저에는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 이후의 질서 재편이라는 공통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본토 시장은 2.5조 위안이 넘는 막대한 거래 대금이 상징하듯 여전히 식지 않은 에너지를 분출하면서도 지수는 소폭의 조정을 거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짜리 숨고르기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가파른 상승 과정에서 축적된 단기 과열에 대한 시장의 본능적인 경계심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베팅하는 중장기 자금의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체감한 극심한 장중 변동성은 바로 이 두 힘의 충돌이 만들어낸 파동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거래일에 기록했던 역사적인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2024년 과열 장세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이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극도로 예민해진 투자 심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유동성의 실체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을 넘어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가계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금의 물결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며, 이 때문에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강하게 유지되면서도 상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부적인 에너지 재분배 과정, 즉 진통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반면 홍콩 시장은 본토의 뜨거운 열기와는 거리가 있는 신중하고 선별적인 태도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오전에 잠시 버티는 듯하다 오후로 갈수록 매도 압력이 우세해지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지수 자체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과 섹터 단위의 차별화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특정 구간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매물은 시장의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전면적인 상승보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대상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극도의 선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두 시장은 한쪽은 넘치는 에너지의 분출 방식을 고민하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에너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탐색하는 동일한 전환기 속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본토 시장의 내부 동력을 더 깊이 파고들면 오늘날 시장의 성격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금이 집중된 인공지능 연산력 관련 테마, 특히 CPO와 AI 서버 분야의 강세는 이제 단순한 기술주 랠리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적 목표와 직결된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와 AI 인프라이며, 따라서 이 분야로 유입되는 자금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를 넘어 정책적 의지가 강력하게 투영된 구조적 자금의 성격을 띱니다. 이는 정부, 국유기업, 민간 자본이 혼연일체가 되어 특정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신형 거국 체제의 단면이며,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타난 백주 섹터의 반등 역시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백주는 중국 내수 소비의 바로미터이자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섹터의 반등은 투자자들이 최악의 경기 상황은 지났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던 우량 자산에서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시장은 한편으로는 AI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수 소비라는 전통적인 안정 기반의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는 양 날개를 모두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선택은 화웨이 관련주와 혁신 신약 분야의 동반 강세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공유합니다. 반대로 금융, 군수, 원자재 등 섹터에서 자금이 이탈한 것은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나 원자재 가격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닌 기술 혁신과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시장은 왜 본토와 같은 유동성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분위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중금증권은 세 가지 요인을 짚습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의 함정입니다.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차이를 의미하는 AH 프리미엄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홍콩 증시가 본토 대비 싸다는 매력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홍콩 시장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둘째, 유동성의 경직성입니다.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달러가 미세한 강세만 보여도 홍콩의 실질적인 자금 조달 비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신흥국 시장의 유동성 환경에 민감한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셋째, 이익 전망의 불확실성입니다. 중기 실적 시즌을 거치며 많은 기업들이 보수적인 하반기 전망을 내놓았고, 이는 중국 내수 경기의 회복 속도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밸류에이션, 유동성, 이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가 모두 비호적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미경 검증의 단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명확한 생존 전략을 가진 기업들은 오히려 빛을 발했습니다. AI 응용 분야의 강세는 본토의 인프라 투자와는 결이 다른 철저히 수익화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모델의 성능이 아닌 실제 교육, 마케팅, 콘텐츠 분야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지가 투자의 핵심 잣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상하이의 AI 플러스 제조 정책과도 연결되는데, 정책의 목표가 결국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홍콩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최종 결과물에 더 집중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콩 시장에서 나타난 증명의 논리는 다른 섹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실적과 수주 가시성이 확보된 로봇 관련주, 거시 경제 변수와 무관하게 브랜드 파워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 스포츠웨어 업종의 선전은 모두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에 투자한다는 시장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의 정점은 부동산 관리주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부동산 개발 경기의 하락과 함께 동반 추락했던 이 업종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배당 유틸리티 자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 스토리가 아닌 현재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극심한 차별화나 반도체, 애플 공급망과 같은 글로벌 수요 민감주의 동반 약세는 증명의 반대편에 있는 기대와 우려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임상 데이터 허가 일정, 자금 조달 능력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은 외면받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라는 거시적인 전제가 흔들리는 업종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홍콩 시장을 관통한 단 하나의 키워드는 검증이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모호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유동성이 마르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오직 실적, 현금 흐름, 배당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재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두 시장의 복합적인 상황을 두고 증권사들의 진단 역시 한층 더 다층적으로 전개됩니다. 본토 시장을 분석하는 시각들은 강세장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성격과 속도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입니다. 단기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시각은 여전히 시장의 뜨거운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주목하는 반면, 느리지만 긴 장세를 전망하는 시각은 이번 상승이 과거와 같은 전방위적 랠리가 아니라 명확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있는 순환매 장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는 목소리는 현재의 국면이 강세장 속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건강한 조정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모든 시각을 종합하면 현재 본토 시장은 속도에 대한 고민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분석은 더욱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현재를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와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관망의 시간 혹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관망의 시간을 지나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실적의 증명과 정책의 구체화를 공통적으로 꼽습니다. 반내권으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기업의 이익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경기 부양책이 실물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숫자로 확인되어야만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과 그에 따른 달러 약세라는 우호적인 거시 환경이 조성된다면 현재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거대한 장기 상승 파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장기 전망도 존재합니다. 결국 두 시장의 분석은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묻지마 상승의 시대는 끝났다는 공통된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투자자가 가져야 할 전략적 관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본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라면 넘치는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의 가장 뜨거운 테마, 예를 들어 AI 인프라와 같은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삼되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이 과열을 시키는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인내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었지만 실적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소비주와 같이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자산을 편입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홍콩 시장의 투자자에게는 생존과 선별이라는 두 단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확실한 거시 환경의 파고를 넘기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안전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 기업처럼 개별적인 성장 동력이 확실한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베타 전략의 시대는 저물고 자신의 분석과 원칙에 따라 옥석을 가려내는 알파 전략이 생존과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장은 지수의 미미한 등락이라는 짧은 기록 뒤에 이처럼 거대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택자로서 시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